오늘은 환자 이송과 특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자 이송입니다. 1차 평가와 부가 검사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이송이에요. 환자 이송. 병원에서 수용 및 처치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송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이송이 결정되면 이송을 절대 지연시켜서는 안 돼요. 수술이라든지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작업, 모든 처치들은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가는 병원 쪽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고 어린이, 임산부, 고령의 환자, 비만 환자, 운동선수와 같은 환자를 의미해요. 이런 환자들이 외상을 입었을 때 처치는 일반적인 외상 처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차이점이 있죠. 치료할 때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를 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혈액량이라든지 체액량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약물 용량도 변해요. 외상의 패턴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 손실의 속도 또한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체액의 비축이 성인보다 많아요. 이 얘기는 아이가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더라도 신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결과가 매우 안 좋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를 볼게요. 산모의 배를 촉지하거나 임신 반응 검사,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상을 입은 초기에 태아를 평가하는 것 자체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령 환자입니다. 고령의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인한 사망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당연히 노화로 인해서 생리적인 반응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게 되죠. 당뇨, 신부전, 관상동맥 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외상을 더욱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이런 지병이 있다고 소생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회복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만 환자입니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비만 환자는 기도 확보도 어렵고 산소 요구량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악화되기 일쑤예요. 외상 초음파라든지 CT를 찍는 것도 힘듭니다. 비만 환자인 경우에는 기존에 심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상을 입을 경우에 수액을 다량 투여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심폐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맥박이 살짝 느리죠.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정상보다 낮은 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천천히 뛰어도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일반적인 외상 환자들이 보이는 빈맥이나 빈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어도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쳤을 때는 이런 생리학적 지표들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오늘 영상 요약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고령의 환자, 운동선수는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리고 외상 환자를 이송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빨리 보내자. 이 영상은 2차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